우리의 역사 무대란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남과 현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 비정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역사 무대를 서술한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이 현 한반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정황들을 수도 없이 밝혀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의 모든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는 현 차이나와는 또한 일치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증동국여지승남에 담고 있는 지리적 정황과 역사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증을 뒤집을 카드가 또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해서 찾은 정보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우리 역사의 무대에 대한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 처음 신증동국여지승남을 대할 때 우리는 한성이 경도인 서울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신증동국여지승남 첫 1권에 경도와 한성부와 개성부를 나누어 놓았던 것일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이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박달 배달의 박토였으며 개성 역시 경도인 서울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할 박토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조직의 목적하에 개천의 무대인 경도인 서울과 개성이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역사 속 개성이 촉이었으며 그곳에 황룡성인 안시성이 있었고 천왕님이 계셨던 금성으로 그곳이 낙양이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서울에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양의 산이 있었던 낙산인 것입니다. 한양은 또한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라란 한양을 기반으로 서초평양 항우를 제압해서 천하를 장악했으므로 처센 시스템인 조선의 중앙조정의 이름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서초평양 항우가 있었던 팽성이 안시성으로 그곳이 낙양이라고 합니다. 한나라가 있었던 곳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서경작질한 한나라 사람들이 그곳 장안의 풍물을 읊은 것으로 종남산 화계수를 장안 사람들은 화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종남산이란 천하의 맞산인 수양산입니다.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던 고죽국인 해주의 맞산으로 우리의 옛말에 장안의 소문이 파다하다란 말이 바로 한양을 일컬었던 말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국내성 주변의 성곽이 바로 화성입니다.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고죽국의 땅들을 김해, 청주, 함흥, 전주, 풍패, 평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풍패가 주나라의 모국인 태분 고죽국이고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 수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이라고 해서 건축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역사 속 그곳에 장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원에 장안이 있었다고 가르치나요? 자,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역사의 원 모델을 서술에 만들었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을 통해 등대와도 같은 기준점을 먼저 찍고 지도를 그려봅시다. 신증동국여지승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천천히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세요.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도인 서울의 동과서를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했습니다. 한성부는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을 제작한 사람들은 동일한 주체의 동일한 사람들로 형성을 표현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기록한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 한성부의 형성,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에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화산인 삼각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었던 것으로, 자, 이제 한양인 장안과 경도인 서울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가운데 기준점인 화산인 삼각산을 찍어놓고 한양 장안과 경도인 서울의 파촉을 배열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한양 장안이 종남산인 금성천부가 있었던 해주의 수양산을 기대고 있었는데 한양 장안은 산악지대가 아닌 평지의 형성이 주류를 이루며 경도인 서울의 파촉은 사람들이 산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즉 경도인 서울의 파촉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의 산악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증동국여지승남 구격본 경도의 형성에 산하는 백이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은 산악이지만 엄청 많은 수의 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적당한 높이의 산에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면 이는 금상첨화가 됩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로.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길로 금강산 왕경로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산 뻗은길에 촌촌차로 걸어 향산 묘향산이란 천왕님과 금성천부가 기대고 있었던 진산 오로봉을 한 쟁반에 모은 늦 자색빛 금보형의 영꽃 같다고 했으며 오로봉 중에 천하의 조정 금성천부가 있었던 한 봉우리를 향로봉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로봉이 바로 향산으로 곤륜산이라고도 합니다. 향산 유랑과의 묘향산을 백두산 내맥이라고 하며 그곳에 청천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곳을 살수대첩의 무대 청천강이라고 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삼안의 중심인 한주로 청주였습니다. 청주에 흐른 강이 청천강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강원도 양양의 산천에 오봉산을 낙산이라고 합니다. 오봉산이란 바로 강릉의 오대산과 동일한 오로봉으로 이곳이 낙양에 있었던 산이 낙산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내용과 상기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로봉을 기준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와 낙양이 또한 위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 한양 장안과 금성천부가 있었던 보죽국의 파지역과 파축의 중간무대 박토인 경도인 서울과 촉의 낙양과 송도가 쭉 연결되듯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각산인 화산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전개되며 서쪽에는 서경을 위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 장안성을 포함 파촉지역은 얕은 산악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악지역이란 해발 100m 이상 약 700m 이하 정도의 높이면 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서울 근교의 모든 산의 공통점이 500에서 700m 정도의 높이의 산들입니다. 한양의 군명을 남경이라고 합니다. 이 남경에 대비해 파촉을 북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향산별곡, 해주 풍경 중 향산별곡의 당군대의 묘사를 인용합니다. 중대를 겨우 넘어 당군대에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상구의 흰구름이 봉위에 절론한다. 향나무 등골 아래 신인을 리라댕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안이 성인인가 옛말이 창망하니 누구더러 물을 것인가. 향산별곡에서는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듯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산 유랑과의 마지막 장면이 만학천봉입니다. 이 일천봉이 있으려면 쭉 연결된 산맥의 길이가 약 400km에서 50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는 희는 희다라는 말이며 말은 말이 머리의 맛의 의미로 히말라야란 흰머리산에 우리의 지명 백두산이 이입된 곳입니다. 현재 히말라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길도 흐르고 사람이 살기도 하려면 약 200m 이내의 산맥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동학의 가사 중에 쭉 연결되어 내리달리던 일천봉 곤륜산맥의 끝부분 일지맥이 동으로 뻗어 오로봉과 묘향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이란 방향도 되지만 우측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맥이 쭉 연결되어 400에서 500km 정도 이어서 내리달리다가 끝부분에서 우측으로 뻗은 땅에 파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곤륜산 일지맥이 동으로 뻗어 그곳에 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곡, 춘정 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성지이니 벽옥궁의 황금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곡은 한양 장안에서 파촉에 있었던 화산을 보면서 읊었던 것으로 한강인 한수의 시작이 파총산인 파촉이며 28리 거리에 있었다고 상황소순 남경과에 나옵니다. 한양 장안과 파촉의 거리를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는 결코 광범위한 지역은 아닌 그 중심이 현재의 경도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교될 정도인 것 같지만 그것이 천하의 중앙조정으로 전 세계의 원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천하의 모든 곡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이것을 조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란 아는 감탄사의 의미이며 메리는 말인 마을 부도이며 칸은 샤카의 박의 의미로 순수한 한글입니다. 아프리카란 아는 감탄사의 의미이며 프리란 피라 표라의 뜻을 펴는 의미이고 칸은 샤카의 박의 의미로 순수한 한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갑돈입니다. 무엇인가 연상되는 것이 없는지요? 수군가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종으로 불쑥 솟아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실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오야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공고는 오야여 이라에 높이 떴노. 옛지기들은 동종 이제야 자세히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잠이 지은 글 동종으로 쟁웅이라. 지광은 700리 파광은 1000일세. 천의 무산 12홍은 구름 속에 벌려있고 해의 소상 1천리는 눈앞의 경이로다. 장호산 검은구름 오용금 끊어지니 황론묘 조문비에 이비의 애원이라.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 앞에 펼쳐진 넓은 호수가 동종호라고 했고, 이곳 벽화와 창랑이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황제를 인가하는 금성천부 근처에서 세 영웅이 격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존재 이유와 지리, 제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역사가 흘러온 방향과 명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차이나에 조작된 적벽대전의 무대는 왜 그 험한 산골 계곡에서 싸워야 되는 아무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정호의 동남에 벌려 있었던 오천은 오나라는 천부가 있었던 제나라의 옆에 있었고 초나라는 낙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악양루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으로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을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천외 무산 12봉은 하늘밖에 아닌 파축의 중심지 천안 안주의 밖에 송도 송촌에 무산 12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리적인 이유는 한양 장안에 있었던 당 현종이 송도인 쪽으로 몽진을 갈 때 거리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수군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의 상황서순 남경가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해외 소상이란 해외는 바다왁시 아닌 금성천부가 있었던 고죽국인 해주의 밖에 소상강이 일천리를 흐른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멋진 풍경이 그려집니다. 황릉묘란 황주에 있었던 묘로 한양 장안에서 박토인 고 고죽국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동정호가 지광은 700리, 파광은 1001세기라고 했습니다.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주에 대동정호와 소동정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동정호는 조수 간만이 있었던 대호라고 했으니 그 흔적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는 보아야겠지요. 상황소순 남경가. 원래 남경의 군명은 한양을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현종이 안사의 난으로 몽진간 촉인 송도의 발에 감사의 표시로 황제가 고조하는 1급 풍계의 지명인 경을 하사했던 것입니다. 상황소순 남경가 그중 제1수를 인용합니다. 오랑캐의 군대가 권장대를 가볍게 건드리니 밝은 임금은 서쪽 땅 촉도로 왔어라. 건문간 높이는 5천척이요 돌로 만든 누각은 하늘로 통하노라. 권장대 한무제 때 장안의 권장궁 하나 세운 신명대 장안궁궐을 상징. 소순척도 현종은 756년 6월 13일 장안에서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라 7월 29일 송도에 도착. 권병문 장안에서 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권문 혹은 검각. 서기 누각 검각의 잔도를 가리킨다. 9,000개 검각이 하늘 위를 파서 만든 것 같으므로 매우 높은 것을 형용하여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했다. 한반도의 지명 중 전라도 무주의 구천동에 구천강의 지명이 이입된 것입니다. 역사 속 전라도 무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장안의 권장대를 공격하니 당 현종이 초계 송도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권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이 장안에 권장궁이 등장합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권장충효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작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공력의 실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권장궁의 봄 새벽 갑자년 명종 3월 초하루 월가입니다. 천문만호 온도송 모두 봄에 들었는데 옥루가 약해지자 밤은 새벽으로 향하네. 약한 버들 늘어져 채색 의장을 휘감고 꾀꼬리 우는 소리 공교롭게 수심하는 이 괴롭히네. 점점 구슬밭에 희미한 그림자를 거두어주고 부질없이 궁정들의 세세한 티끌을 엄습하네. 밝아오자 점점 붉은 햇살을 보게 되니 골룡포 선명한 곳에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네. 이 시에서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한양의 권장궁에 야근을 하면서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회했던 사실을 월거로 주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만호란 장안을 소식하는 대표적인 어구로 결국 장안이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제1수에 등장한 구천계의 구천은 또한 향산유랑가에 등장합니다. 구천의 은하수가 세길로 내려오니 산지포 나는 형색 굿살을 해잡는데 용연포 기본수에 노령이 잠겼는데 상상층 천시포는 하늘박 소리로다. 당현종 상한서순 남경가의 무대가 이렇듯 금성천부와 천왕님이 계셨던 오로봉의 향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상황서순 남경가 제1수에 등장한 검벽문은 또한 검산형에 있었던 문으로 검땅에 있는 벽이 검벽이며 산이 검산이기도 합니다. 택리지의 영병부 북직이 검산형으로 곧 고구려의 환도성이며 성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성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라고 하며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평원 안부 식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군명 환주가 환도성이기도 합니다. 당 현종이 장안 한양에서 검산형인 천안의 환성인 안시성을 지나 촉으로 들어가는 경로였던 것입니다. 당 현종이 지나간 이곳 천물령 너머의 안시성은 또한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입니다. 낙양의 시내는 안세 반군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낙양의 산성 안시성과 촉의 송도는 발해의 영역으로 발해의 군사력을 믿고 그곳으로 당 현종 황제가 몽진을 갔던 것입니다. 검산형이 있었던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환도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군가에서 천의 모산 12봉의 뜻을 이제는 아시겠지요. 모산 12봉에 있었던 곳이 촉인 성도에 있었던 하천인 성천으로 천 외인 천안 안주를 지나야 촉인 성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서순 남경가 제2수를 인용합니다. 구천이 열리면서 나타난 성도엔 수많은 인가들이 그림 속에 펼쳐졌네. 초목과 운사는 비단 깔아놓은 듯 진천에서는 이런 풍경 볼 수 없으리. 성도, 역사 속 사천성 성도시로 금성이라 불렀습니다. 시 표현이 절묘합니다. 검병문을 지나니 하늘이 탁 트이면서 큰 대도읍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게 성도인 천왕님이 계셨던 비단금자의 금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이 낙양입니다. 이렇듯 차이나 역사 조작도 일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천, 진련, 이복, 위수 유역의 관중평원이다. 자칫 동감 호삼성 주에 관중지방은 기름진 천리평야로 진나라 옛 땅이기 때문에 진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곳을 청수연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에 있었던 물이 청수로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에 금성 전부가 있었던 철성지역으로 이곳의 철문관이 관의 중심인 관중이었습니다. 진실된 역사에 대한 기본 골격만 튼튼하게 지으면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도 얼마든지 살과 근육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읍의 풍수 넘어가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의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은 서경인이 서쪽에 배치시키면 지리적인 위치를 감 잡을 수 있겠지요.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만학 천봉, 일천봉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살만한 높이의 산맥이 쭉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로봉, 그 산맥의 끝부분에 동쪽인 우측으로 삐져나온 곳에 오로봉이 있었다고 하며 그 오로봉을 배경으로 화산인 삼각산을 기준으로 장안, 한양, 파촉, 낙양, 송도, 평양 등의 지명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중요한 자료들은 스스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종후 조수 간만이 흐른 지광이 700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성과 세금자의 금성과 안시성 국내성의 신증 동국 여지신남에서 어떠한 지명으로 숨겨져 있었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신증 동국 여지신남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